뭐 몇 개 주제만 뽑아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요번에 시험 나온 거죠.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봐봐요. 연관성 규칙에 대한 설명과 뭐 지지도, 신뢰도 뭐 이런 걸 써라.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연관 규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는 지도학습이에요, 자율학습이에요? 연관이 돼 있냐, 그죠? 연관이 돼 있냐, 그죠? 예? 이거 지도학습인가? 지도 맞죠? 나도 헷갈리네. 그죠? 나도 헷갈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있는데, 이거잖아요. 맥주와 기저귀. 저거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와이프가 전화해갖고, 오는 김에 저 기저귀 좀 사와? 그래, 열받아서 맥주 같이 산 거. 네, 그거거든요, 이게. 이 사례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선을 관리하는 거예요. 동선을.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기저귀 옆에 맥주를 두자. 그러면 이렇게 사고는 집에 가요. 승질나니까. 근데 맥주를 어떻게 해요? 좀 떨어두게 두는 거죠. 떨어두게. 그럼 그걸 찾아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 아사히 맥주를 딱 꽂아놨어. 예를 들어서, 이것 봐라. 그런 게임이에요. 원 플러스 원, 뭐 이렇게 하나 꽂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랬을 때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선을 관리하는 거예요, 동선을. 핵심은.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동선을 관리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인터파크를 가면 맨날 지금 하고 있는 게 노트북만 좋아해. 사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은 노트북 말고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별의별 것도 있던데 MS께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사양은 후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펜도 다 따로야. 이 세트가. 그거 다 도에 보면요. 노트북 세트 하나 좋은 거 나와요. 근데 이게 이뻐, 그냥. 그래서 맨날 보기만 봐요. 돈 벌면 살 거야.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있죠, 이거. 그러면 내가 노트북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꽂아둘 수 있죠. 노트북을 검색할 때 조회 조건으로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쇼핑몰에 딱 맞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서. 그러려면 그게 필요하죠. 어떤 물건을 샀는데, 어떤 걸 샀냐.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하나고 종속변수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맞죠? 맥주 사가면 기저귀 사가더라. 거기 이렇게 찍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니야, 기저귀구나. 이거 박히면 안 되지. 기저귀 사가는 남자 혹시 맥주도 사가요? 뭐 많이 사가요?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게 맞거든. 그 정도 하나는. 그쵸? 그러면 일반 그 지점에서 우수 고객들은 대충 복장이 어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 영업사원이 그에 답을 내잖아요? 그거 맞아. 그거 대충 맞는 말입니다, 그거. 그러면 사실은 큰 분석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여러 개가 하나를 종속하는 거야, 지금. 그거는 이게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저귀랑 맥주로 할 때의 경우의 수랑, 그죠? 그럼 기저귀 하나도 사고, 예를 들어서 뭘 사야 되나? 이거 젖병인가? 젖병도 하나 사고, 분유도 사고, 요 세 개를 샀을 때 맥주를 살 확률. 다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또 반대도 됩니다. 맥주만 종속하냐? 다른 건 안 사냐? 맞죠? 그쵸?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기저귀를 사가고 맥주를 사오고 산 사람들은 다 뭘 하냐면 돌아갈 때 대중교통으로 갔어. 그러면 직장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대충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돌아갈 때 다 자가용으로 돌아갔고 오는 시간이 1시에서 2시 정도 낮에 와. 그럼 직장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연관성 변수에서는 앞에 독립변수의 개수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맥주, 기저귀 이런 거 머릿속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쪽하고 뒤쪽에 종속변수의 개수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과연 50대 50으로 하고 있냐. 맥주를 사는데 변수가 이제 두 개입니다. 그죠? 남자의 기저귀야. 그죠? 근데 이게 강도가 5대5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대5일 수는 없거든. 가중치가. 그렇죠? 어떤 것도 5대5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는 6대4, 7대3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을 빼는 게 지지도가 더 강하지 않겠냐. 맞죠? 뭐예요? 주성분 분석도 있구나.
주 성분이 뭐냐고. 쉽죠? 주 성분이 뭐냐고요. 그죠? 종속성을 발생시키는 주 성분이 뭐냐고. 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변수들에 일단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깔아놓고, 그쵸?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각 변수 간에 1대1로 하나 먼저 해보는 거야. 그게 뭐죠? 변수 하나와 하나 간에 하는 거? 그게 상관성 분석이죠. 그죠? 변수 하나가 올라가면 결제가 많으면 매출이 올라가더라. 맞잖아. 1대1로. 결제가 많으면 돈이잖아요. 매출이 올라가더라. 이것도 돈이죠. 수치죠. 그죠? 연속 데이터 간의 비교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가 결제를 많이 하더라. 남자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질적 변수와 연속 변수 간의 비교구나.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통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용어로 끝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요. 맥주와 기저귀가 있으면 이게 바뀌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도의 식은 모분의 모고요. 신뢰도는 모분의 모입니다. 이거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변수가 여러 개인데 한 개를 종속한다. 그러면 그 분석은 뭐죠? 변수가 멀티 리그레이션. 여러 개가 한 개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앞쪽이 여러 개잖아 지금. 멀티. 그죠? 그 결과가 아까처럼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나와. 그게 뭐예요? 트루 펄스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가 트루 펄스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경망과 거의 똑같아요. 얘는 트루 펄스로 나온다고요. 결과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관성 분석에 사실 우리가 사실 연관성 분석만 얘기하면 동시 발생 매트릭스를 써줘야 돼요. 맥주를 사고 기저귀를 사는 확률, 뭘 사고 이 두 개 조합해서 뭘 확률, 이렇게 경우의 수로. 이해되죠? 이거 묶어서 빈도수를 다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빈도수 중에 자, 다 조회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지도가 20% 이상인 것만 리스트해줘. 그 말 써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지도의 기준을 안 주면 다 나옵니다. 아니 기저귀 사가 맥주 살 수도 있고 기저귀 사다가 요구르트 살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맥주를 사고 기저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빈도수로 해서 전부 다 나와 그러면 일자리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 이상인 거에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 용도가 뭐다? 지지도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20% 이상. 그러면 그 매트릭스의 이름은 뭐다? 동시발생 매트릭스예요. 그래, 동시발생 매트릭스에 지지도를 20으로 놨을 때, 지지도를 40으로 놨을 때 나오는 건수 있죠? 이걸 보면서 분석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그거 쓰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됩니다, 그거 쓰면. 그거 쓰면 차별화 다 끝납니다. 그거 쓰면. 그 다음에, SRS, 요구사항. 중요성과 관리 방법. SR 중요하지.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과업의 기준은 뭐다? RFP에 있는 요구사항을 모두 다 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회사 입장이 있겠죠. 갑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낸 요구사항을 모두 다 수용하고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기업의 구조를 찾아야 돼요. 어디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캐리스. 뭐예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용자 행정안전부. 지금 뭐 행안부인가 안행부인가 하도 이름 바꾸니까 행안부. 그 다음에 지역정보개발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업체. 이 두 개 SLA 계약. 이거거든요. 이 구조가. 한국 스마트카드. 스마트카드 뭐예요? 서울시청, LGCNS. LGCNS가 유지보수하거든. 물론 지분관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캐리스, 교육부, 캐리스, IT센이라는 회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캐리스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구조죠, 이 구조. 그러면 이 구조의 입장에서 중요성이라는 게 관점별로 다를 수가 있죠. IT센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중요성은 뭡니까? RFP에 있는 요구사항을 다 했냐? 그럼 나는 끝이야. 잘했냐 관심 없어. 왜? 사업을 완결하는 기준이 되니까. 검수의 기준이 되니까. 캐리스 입장에서의 요구사항 기준은 뭡니까? 즉시 대응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추상화된 요구사항을 구체화했냐, 그죠? 성과가 있었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점별로 약간 좀 다르죠. 바라보는 게. 당연히 다르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요. IT 투자평가, 뭐죠? 이자율 계산, 이자율 계산, 이자율. 100만 원 있으면 내년에도 100만 원이면 손해라며. 왜? 무위험 수익률이 있으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가야 돼요. 무위험 수익률로. 이자율, 할인율이 아니라. 들고 있으면은 10% 이자라고 쳐요. 그럼 110만 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똔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하는 게 뭡니까? NPV죠. NPV. 캐시 인풋과 캐시 아웃풋을 빼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넣어서 빼라는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뭐냐?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R이라고 한다고요. R. 그죠? 1-R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시간 T. 그 다음에 인풋.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평가. 근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요. 근데 다른 데 투자를 못 하잖아. 그럼 잃어버리는 거 뭐죠? 기회비용. 그쵸? 기회비용. 그러니까 언제 회수가 됐냐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뭐 선불로 다 땡겨줘. 일단 돈을. 그러면 그 돈 갖고 나 딴 거 하면 되잖아. 그죠? 다른 거 더 해도 되죠. 그러니까 회수율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펑션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기능 점수 산정을 떠나서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 또 하나 펑션 포인트를 갖고 어떻게 멤버스로 바꿀 거냐. 그죠? 네, 그런 거를 논해줘야 되고 애자일은 뭐 뭔가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넘어가고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 자, 뭘까요? 하드 스킬 뭡니까? 하드 스킬? 이거 소프트 스킬이 저거죠. 통찰력, 인사이트,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강의하는 강사가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 헛소리입니다. 왜? 그거는 창조 경제랑 똑같은 말이야. 왜요? 아니 통찰력 중요하지. 그 통찰력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일을 해봐야지 생기는 겁니다. 그 업무를 알아야지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대학생들이 참 잘 생각해. 통찰력 가지려고. 거짓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업무를 알아.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알면 기존 데이터를 갖다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했던 걸 갖다가 요걸 이렇게 좀 바꿔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요거 합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인사이트예요. 그 접근 자체가.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제 주관도 있어요. 통찰력을 가지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 회사 기업 내부도 있지만 외부 데이터도 가능하죠. 그쵸? 데이터의 현황을 알아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겠죠. 통찰력 엄청 좋거든요. 15년 전에 홍콩의 항생지수가 올라가면요. 5분 뒤에 종합주가지수 올라가요.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대만지수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올라가요. 처음에 나스닥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생지수 올라가? 무조건 시장가 매수. 떨어져? 무조건 매도. 그럼 5% 벌어요. 프로그램이 한다고요. 프로그램이 100% 한다.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일 끝나잖아요. 개인당 3억씩 현금으로 딱 나와요. 트레이더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갖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판 놈이 있었죠. 나쁜 놈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은행의 로봇 어드바이저. 왜 나쁜 놈인지 아세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로봇 어드바이저 TV 광고 본 적 없어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몰려 들어가죠? 아까 학습의 결과를 봐봐요. 학습의 분석 차트는 뭐예요? 기존 데이터죠. 근데 많이 투자자들이 몰려가면 장의 흐름을 바꿔버렸죠. 그거 안 맞아. 그 지금 깨진 게 어딥니까? 독일 깨졌죠? 절대로 지금 TV 뉴스에 잠깐 나오잖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이상은 안 내려가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깨진 거예요? 거기 뉴스에 좀 써있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서 시장의 흐름을 바꿔버렸거든. 그 분석은 안 맞아요. 그러면 원래 그 분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걸 보고 새로운 모델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기존 모델에다 걸어두고 냅두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ELS, 뭐 ETF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만 안 떨어지면 얼마 무조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 헛소리 하고 있죠? 그날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매하는 날이에요. 꼭 떨어져요. 꼭 찍는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원금은 괜찮은데 이자는 없어.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옛날에 대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 로봇 어드바이저, 세련되게 말하면 로봇 어드바이저인데 그 투자는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인사이트라는 거는 내가 시장이나 업무나 데이터의 가치를 알아야지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지. 그냥 찬찬히 생각한다고 의사소통 잘합니다. 뭐 잘합니다. 그거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 말하는 게 뭐예요? 결론은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그럼 그 인사이트를 갖고 만들어낸 사례 뭐죠? 로봇 어드바이저입니다. 맞긴 맞아. 그게 최초 투자자 한 명만 떼돈 버는 거야. 그거 마케팅하는 순간 그 모델이 바뀌니까 그 인사이트는 다시 바꿔줘야 되거든.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걸. 그걸 안 해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드 스킬 뭐예요? 통계, 데이터 마이닝, 능력. 아까 얘기했던 거. ISMSP 인증 기준을 쓰래요.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을 그럼 다 외워야 돼요? 아니죠. 중요한 것만.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큰 틀이 3개가 있다. 관리적 요구사항은 PDCA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12개의 통제 항목, 12개 맞나? 바뀐 거는 12개의 통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은 뭐죠? 개인정보보호법의 생명주기 단계별로 수집과 동의와 위탁과 제3자 제공 폐기의 과정상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거죠. 그 틀 그 정도 적어도 됩니다. 이게 몇 개인데 이걸 다 외워서 씁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이 CM은 완전히 고전적인 거죠. 컨텐츠 스케줄, 컨텐츠 관리 시스템. 그죠? CMS, 컨텐츠 만들어주고 이런 거. 옛날부터 CMS 나오면 문제가 뭐예요? 저작권. 함부로 땡기면 안 되거든, 남의 거. 함부로 땡기면 안 되면 이거 넘어가요. 그 다음에 CPU 스케줄링 계속 나온 거죠.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 뭐죠? 우선순위를 뺏을 수 있냐, 못 뺐냐. 뺏는 게 뭡니까? 선점형. 선점형 뭐가 있어요? 라운드 로빈, SRT, 멀티 레벨 큐, 멀티 레벨 피드백 큐. 비선점, 못 뺏는 거. 우선순위 큐, FCFS. 그 다음 또 뭐 있죠? SJF, HRL. 하이브리드 뭐가 있어요? 자, 라운드 로빈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분류하죠, 지금. 제가 말할 때 분류하잖아요. 그럼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는 시간 할당량만큼 CPU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시간 할당량의 값이 커지면 P4와 똑같아. 나 하루 종일 있어도 돼. 그렇잖아. 나 끝나고 다음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서 제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스케줄링이라는 게 일정이잖아, 일정. 스케줄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도 있지만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서 수치를 딱 할 수가 있거든. 그쵸? 첫 번째 작업이 들어가는데 5초 걸려요. 그럼 두 번째 작업의 대기 시간은 5초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3초 걸려요. 세 번째 작업은 8초 대기해야 돼요. 그러면 합계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평균 대기 시간이 나오죠. 똑같은 작업을 라운드 로빈을 돌릴 때의 평균 대기 시간과 FCFS를 돌릴 때 평균 대기 시간을 비교해서 잡이 이렇게 할당이 되면 이게 더 우수합니다라고 증명해서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라운드 로빈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SJF는 되게 쉬워요. Shoot Job First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짧은 작업이 최고. 그쵸? 그거를 해 그냥. 영어 못해도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단어 딱 붙여봐요. 짧은 작업 먼저 주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 쉽다는 거지. 클라우드 파스의 개발 방법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데브옵스 봐야 돼요. 데브옵스가 데브옵스도 계속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 데브옵스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기존 시스템을 이관할 때, 그러면 이관할 때 뭐가 있어요? 유닉스를 리눅스로 바꾸냐, C 언어를 자바로 바꾸냐, 맞죠? 네트워크 세그먼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오라클 RAC를 어떻게 넘길 거냐,
이거 있죠? 이 시나리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요. 감리 뭡니까? 공공기관 평가하는 거죠. 그죠? 개발 똑바로 했어? 뭐 제대로 못했어.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문제점이 뭐예요? 감리, 공공사업에서 감리 받아보면 알잖아요. 문제점이 뭐죠? 아, 뭐 항상 그렇지 뭐. 사람마다 다르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정상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정상인 거고, 사실은 이거는 공공사업 감리의 문제점을 써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몇 개만 얘기를 해줄게요. 공공은 완료일을 기준으로 어떻게든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측면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12월 안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돼요. 그럼 무조건 검수는 12월 10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회계에 넘기고 돈 지급할 때 12월 안에 끝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감리를 12월 첫 주나 12월 말 완료 사업에서 11월 말에 하게 되면 고객의 의지가 이 사업을 완결시키겠다 맘먹으면요, 부실 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거꾸로인데, 사업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업자가. 그럴 때 감리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공에서? 아주 쉬워. 감리회 회의를 하잖아요? 갑이 딱 앉아있어요. 감리 딱 앉아있죠? 개발팀 앉아있죠? 개발팀 사장을 회의에 참석시켜요. 왜요? 전략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감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뭐예요? 일부 에러가 있습니다. 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일부 에러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고,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사람 죽이는 말이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표현인데, 일부 에러가 있고, 뭐, 크리티컬하지 않고, 다른 데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일부 에러가 있는데, 이거는 크리티컬한 거고, 이건 처음 봤어요, 이런 건. 뭐 이거 사람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말은 답안지에 쓰기가 좀 그러니까, 발주기관이 감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감리의 핵심은 문제점이 뭐냐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두 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요. 오픈스택,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 이거 제일 어려워. 왜? 구축하는 게 어렵거든, 이거 자체는. 다 오픈소스 가다가 깔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하면 돼요? 잘 안 돼. 이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 오픈스택 말고 기존 게 뭐죠? 클라우드 스택인가? 그죠? 클라우드 스택인가? 클라우드 플랫폼인가? 구글 거? 그게 있고 오픈스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쭉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의미는 이거잖아요. 서버 100대가 있는데 이 100대를 각각 계정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다 통제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만 보면, 야, 서버 필요해? 가상화 만들어. 그러면 어디에 할당하겠지, 지가. 그쵸? 그래서 이 오픈스택을 볼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가상화 기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해 주세요. 가상화 기술. 그냥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이퍼바이저도 있고요, 도커라는 것도 있고요. 이미 시험에 나왔어, 지금 요번에. 도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 베이스 가상화도 있고요. 게스트 베이스 가상화도 있어요. CPU 가상화도 있고요. 좀 종류가 많아지죠? 이거 원서에 나오거든. 일반 책이 인터넷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팩트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가상화 기술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현황이 있죠. 현황만 잘해도 넘어간다 이거예요. 현황만 잘해도.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갑니다. 용량 산정 뭐와 똑같아?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죠? 아까 그거랑 전환하는 거. 그래서 용량 산정하면은 하드웨어 용량 산정 뭐가 있죠? TPC-C, TPMC. 그죠? 분당 트랜잭션 처리 능력. 그죠? TPC-E, 대문자 E, 초당 트랜잭션 처리 능력. TPC-W, 뭐죠? 웹 서버의 처리 능력. TPC-H, DW 서버의 처리 능력.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DW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DW의 특징이 뭔지. 그래서 TPC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용량을 산정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반 사용자 수, 관리자, 동시 사용자, 사용하는 서비스,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크 타임. 이거 다 있어야 되죠. 예, 그걸 갖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기출문제야. 다행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출문제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상화 기술과 컨테이너 뭡니까? 하이퍼바이저와 도커 얘기하는 겁니다. 도커. 예, 이건 도커를 얘기하는 거야. 하이퍼바이저가 없어도 가상화 됩니다. 그게 도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커를 보란 얘기예요. ICMP 버전 6, IP 버전 6는 많이 나왔죠. 그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PMTUD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패스 경로, Maximum Transfer Unit Discovery. 뭐예요? 통신을 하기 전에 핑이 먼저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최대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미리 분할을 다 하고 경로 결정하고 쏜다고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데이터 날아가죠. 그냥 데이터. 그게 ICMP 버전 6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ICMP, 뭐 ARP, RARP, IGMP 이런 걸 다 하나로 합쳐둔 거지. 그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고 스카다의 스톡스넷 뭐죠?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해킹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빵점인 거지. 네. 원자력 발전소를 왜 해킹하냐고, 잘 발전하고 있는데. 그죠? 지하철을 왜 그 신호등을 끄고 달려? 쓸데없이. 뭐예요? 여기에는 스카다가 나오면, 스카다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윈도우 서버. 그죠? 그냥 윈도우 서버예요. 그냥 윈도우 서버. 그러면 거기에서 뭐 명령 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스카다 보면 여기 우리 그 비행기 타면 이렇게 컨베이너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짐 탁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왜 자꾸 나한테 올리라고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올리면 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깡통 기계잖아, 얘는. 그러니까 스카다가 명령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계에도 이 스카다가 이 기계에다가 통신해야죠. 그렇죠? 통신하려면 이쪽에 받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받는 놈이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PLC예요. PLC. 그게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이에요. 그 약자가. 그 파워 케이블이 아니라 그죠?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지네끼리 통신하려면 뭔가 주고받겠죠. 데이터. 여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로 높게 쏴, 낮게 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니까. 그게 모드버스입니다. MOD, BUS.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자, 스카다를 해킹으로 나오건 뭐로 나오건 간에 스카다나 스톡스넷이 나오면요, 경쟁력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드버스랑 PLC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게 없어. 그 다음 뭐예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해킹이 돼서 그거거든. 그리고 스카다, 독일 지멘스에서 만든 뭐 시스템으로서 쓸데없는 소리. 지멘스가 만들고 뭐가 근데 무슨 관계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모드버스와 PLC를 알아두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파티션 뭐죠? 분할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뭡니까? 파티션은 분할하는 겁니다. 파티션의 종류 뭐죠? 값으로 나누는 거. 밸류, 그러니까 테이블을 나눈다 이거죠, 불리죠? 밸류나 파티션. 범위로 나누는 거, 레인지. 그죠? 해시로, 네가 알아서 해, 해시. 그죠? 이것저것 써? 컴포지션. 그죠? 이거죠? 테이블을 나누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클리에이트 테이블 다 쓰고 앞에 뭐가 들어가요? 파티션 키가 들어갑니다. 어떤 컬럼으로 나눌 거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less than 1 뭐 이렇게 100 이렇게 나누죠. less than 이렇게 나누죠. 이게 문법이거든요. 이게 그거별로 이렇게 테이블의 데이터가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덱스도 있고 파티션 테이블의 인덱스도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글로벌 인덱스, 로컬 인덱스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파티션 키와 인덱스가 똑같은 거 뭐죠? 프리픽스. 다른 거 언프리픽스. 그래서 파티션 인덱스가 정리하면 4개로 나오나요? 글로벌 프리픽스, 글로벌 언프리픽스. 그죠? 로컬 프리픽스, 로컬 언프리픽스. 이 4개. 이게 파티션 인덱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를 메모하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 SDA 이건 다 그냥 기출문제고, 인메모리나 빅데이터 구축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그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한번 봐봐요. 정보관리와 응용을 딱 봤는데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첫 번째 과목으로 잴게요. 보안. 내가 보안을 아주 잘해. 예를 들어서 내가 해킹도 할 줄 알아. 해킹하는 거 쉽거든.
뭐 우리가 뭐 세계 1등 할 거 아니면 쉬워요. 예, 그냥 기본만 하는 건 보안. 그 다음에 뭐예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 그쵸? 그래 대충 봐봐요. 일단은 특이한 게 하나 없는데 최신 기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최신 기술로 두면 이 두 개 빼면 최신 기술로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클라우드죠. 맞죠? 클라우드예요. 이 세 개 제꼈어요. 세 개만 빼고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빅데이터 이 두 개는 빅데이터로 치고 처리 분석 둘 다 해서 빅데이터 맞죠? 그리고 쭉 가서 클라우드 얘는 클라우드로 치고 가상하니까 그죠?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다 보안이죠. 이거 다 보안이죠. SSL VPN 다 보안이죠. 이거 오픈스택 클라우드죠. 알겠어요? 세 과목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보안을 수준급만 하면 되는 거죠.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보다 200배 잘하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안기사 공부하면 끝나요. 사실은. 맞아, 그거 맞아요. 내가 클라우드로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보다 200배 잘하게. 어떻게? AWS 공부하면 끝납니다, 그냥. AWS에 VPC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억세스 컨트롤에서 접근 통제할 수 있고요. EC2 서버에서 보안 그룹에서 접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레벨이 완전 달라져요, 지금. 그리고 빅데이터, ADP, ADSP, 그거면 끝나.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 아까 그거 있죠? 거기 다 있는 문제고요. 지금 딥러닝은 그 책에는 없는데 그 범위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딥러닝, 뭐 인메모리 다 빅데이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딱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정보 보안은 최신 기술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보안 하나. 그리고 최신 기술의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죠? 빅데이터, 그죠? 이렇게 딱 두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보안 빼고. 보안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보안이 굉장히 커요. 빅데이터죠. 이걸 딱 잡으면 잔잔한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연연하지 말라고요. 1교시 보면 그게 있어. 이거 잔잔한데 처음 들어봤어. 연연하지 말 거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교시는 모의고사 전에 모든 학원에 문제를 다 깔아요. 그리고 정의만 알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다 해결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돼. 얘 몰라? 나도 몰라. 뭐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얘는 아는데 나만 몰라? 이건 안 된다고. 근데 뭐 이거의 원리를 알아? 그게 모르지. 난 다 봤을 건데. 그죠? 근데 아까 클라우드는 얘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펑션 포인트는 소공에 나오는 거죠. 그죠? 걔는 얘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에자일은 소공에 나오는 거고 TDD? 나 그거 너무 잘 알아. 그거는 달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최신 기술이라는 토픽에 헷갈려 하는데 최신 기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없어 이런 과목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냥 막 넣은 거야 막. 그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너무 힘들었어요. 기술사 공부하는 게. IT 839 나오면은 8개, 3개, 6개를 다 외워야 돼. 그거 별로 서브 기술 계속 나와요. 없잖아. 지금 4차 산업혁명이잖아. 없어. 그죠? 그래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술사 시험 최신 기술 봐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시험 문제 봐보세요. 별의별 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15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아직 15년까지 안 됐구나.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요 정부까지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망하겠지, 우리. 없으니까. 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꼭 그렇게 위주로, 아까 제가 주제 얘기해줬죠? 그죠? 그 주제 위주로 뎁스 있게. 그러면, 여차하면 내가 기술사 공부하는데 AWS를 한번 써보겠다. 그런 마음 해도 돼요. 그 대신 주의가 있어. AWS를 전혀 모르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한테 엄청 오래 걸리겠죠. 처음 해보니까. 근데 클라우드를 기술사를 공부하고 AWS의 개념과 이걸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그래 오늘 한번 해볼까? 딱 그 정도만. 거꾸로 하면은 실습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반나절 딱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다? 뭐 되겠지 뭐.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공부할 때는 이게 좋겠죠. 기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AWS로 바꿀 때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이게 좋은 답이겠죠. 그죠? 유닉스 서버가 하나 있었는데 IBM AIX가 있어요. 대부분 그게 많으니까. AIX가 있었는데 이걸 리눅스로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고려돼야 될 거. 일단은 설정값이 다 다르죠. 설정값, 기본값이 틀려요. 커널의 기본값이 틀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달라요. 이쪽은 CC고 이쪽은 GCC야. 그쵸? 그럼 그거 다 맞춰줘야죠. 네, 그 리스트.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오후부터는 밥 먹고 그냥 먹고 사는 얘기, 이제 공부 얘기는 그만하고 그런 거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시험 문제나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죠? 그럼 집에 가고 싶죠? 네. 식사하고.